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 법령및 중개실무 문제풀이 14강 시간으로서 144번부터 154번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144번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144번 거래계약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2.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 작성 시 서명하고 날인하여야 하며 당해 중개 업무를 수행한 소속 공인중개사 역시 연대하여 서명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3.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거래금액 등 금액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이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해서는 아니 된다. 예, 맞습니다. 4.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하고 5년간 보관해야 한다. 그렇죠. 그 삽은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5.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 거래계약서의 표준서식에 의해 거래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작성해야 한다가 아니라 작성할 수 있다입니다. 있다. 이건 국장이 만든 표준서식은 권장사항입니다. X. 다 오고 하나만 X. 자, 틀린 걸 고르니까 144번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45. 거래계약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 거래계약서의 표준서식은 권장사항이므로 사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거래계약서에 법령에서 정한 필수적 기재사항은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맞습니다. 2.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확인설명서도 작성하여야 하며 두 서류에 모두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3. 이의 경우 당해 중개 업무를 수행한 소속 공인중개사 역시 거래계약서와 확인설명서에 연대하여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4. 거래계약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처분 사유에 해당한다. 과태료 처분 사유가 아니라 업무 정지 처분 또는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X. 5. 거래계약서는 법정서식이 없으나 전속중개계약서와 확인설명서는 법정서식이 있다. 맞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틀린 것을 고르니까 145번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46번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인 거래계약서의 서명 및 날인 의무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개업공인중개사와 당해 업무를 수행한 소속 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2.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할 소속 공인중개사의 인장도 업무 개시 전에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3. 매도 의뢰를 받은 개업공인중개사와 매수 의뢰를 받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른 경우에는 거래계약서 작성 시 매수 의뢰를 받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하면 된다. 틀렸죠? 매수 매도 의뢰 다 서명 및 날인해야 됩니다. 즉 공동으로 서명 및 날인해야 됩니다. 그런데 매수 의뢰 쪽만 썼으니까 X. 4. 개업공인중개사는 사실상 중개업에 종사하지 않은 채 중개보조원이 등록인장을 사용하여 날인하는 등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면 등록증 대여에 해당한다. 맞습니다. 5. 국토교통부 장관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의 표준서식을 정하여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맞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틀린 것을 고르니까 146번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47번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때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를 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2. 부동산 거래 신고를 받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 필증을 신고인에게 7일 이내에 발급하여야 한다. 7일 이내가 아니라 지체 없이입니다. 지체 없이. 이 지체 없이란 얘기는 바로 주란 얘기예요. 지체 없이. X. 3. 거래 당사자는 개업공인중개사로 하여금 거짓된 내용을 신고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맞습니다.
4. 거래 대상 부동산의 종류 및 계약 대상 면적은 신고사항이다. 맞습니다. 5. 세무관세의장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신고사항을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를 위한 과세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맞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해서 틀린 것을 고르니까 147번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48번 부동산 거래의 신고 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 등이란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맞습니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 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부동산 거래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3. 주택법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 부동산 거래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4. 택지개발총칙법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 부동산 거래에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틀렸죠? 하여야 한답니다. X. 5.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더라도 부동산 거래에 신고를 해야 한다. 맞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틀린 것을 고르니까 148번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49번 부동산 거래의 신고 절차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신고서에는 원칙적으로 거래 당사자가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2. 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시도지사에게 내보여야 한다. 시도지사가 아니라 시, 군, 구청장, 신고관청에게 보여야 되는 겁니다. X. 3. 신고서는 거래 당사자가 공동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공동으로가 아니라 거래 당사자 중 일방입니다. 일방. 예. 서명 날인은 공동으로 하지만 제출은 일방이 하면 됩니다. 그래서 X. 4번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의 경우 거래 당사자 중 일방의 위임을 받은 자가 대리하여 신고할 수 있다. 전자문서에 의해는 대리하여 신고할 수 없죠. 부동산 거래계획에 관한 신고는 위임을 받은 자가 이를 대리할 수는 있는데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를 제외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X. 5.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 의무자인 경우 소속공인중개사가 이를 대리하여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를 할 수 있다. 할 수 없답니다. X. 전자문서에 의한 거는 대리 안 됩니다. 그래서 다 X고 하나만 옳은 것을 고르니까 149번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50번 부동산 거래의 신고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거래 당사자, 매도인과 매수인은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에 관한 거래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부동산의 실제 거래 가격 등의 사항을 토지 또는 건축물 소재지의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맞습니다. 2. 1의 경우 거래 당사자는 거래 계약의 잔금 지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틀렸죠? 거래계약의 잔금 지급일이 아니라 거래계약의 체결일입니다. 거래계약의 체결일. 그래서 X. 3.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때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4. 신고를 받은 시군구청장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해야 한다. 맞습니다. 5. 매수인은 신고인이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경우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맞습니다. 다 오고 X, 하나만 X 틀린 것을 고르니까 150번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51번 부동산 거래의 신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신고 의무자는 매매 또는 임대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거래 당사자 및 개업공인중개사다. 예, 매매는 맞는데 임대는 아니죠. 그래서 X. 2.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45일 이내에
틀렸죠. 30일이죠. 30일. 바로 나와야 된다, 이런 건. 30일 이내에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예, 그래서 X. 3.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때에는 거래 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신고를 해야 한다. 이 경우에는 거래 당사자는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만 신고 의무 있죠. 그래서 X. 4. 매수인은 신고인이 신고필증을 받은 때에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맞습니다. 5.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부동산 거래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 신고 의무자는 부동산 거래계약 해지 등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옳은 것을 고르는데 답이 4, 5, 5번 두 개가 옳은 거죠. 그래서 요 151번은 4번과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52번. 거래 당사자가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자, 거래 당사자가 직접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를 한다는 얘기는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거래한 경우입니다. 1.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척사항 및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에 관한 사항. 개업공인중개사 중개했으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하면 됩니다. 근데 거래 당사자가 하기 때문에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가 개입될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1번은 X. 2. 계약일, 중도금 지급일, 잔금 지급일. 예, 신고사항 맞고요. 3. 거래대상 부동산의 종류 역시 신고대상입니다. 4.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 그 조건 또는 기한. 예, 신고대상 맞고요. 5. 거래대상 부동산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예, 신고대상 맞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아닌 걸 고르니까 152번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53번. 부동산 거래 신고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올바른 것은 1.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거래 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맞습니다. 2.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는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100분의 10이 아니라 100분의 5입니다. 그래서 X. 3.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신고관청은 부과일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과태료 부과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7일이 아니라 10일입니다. 10일 이내에 통보. 그래서 X. 4.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동산 거래가격 검증 체계를 구축 운영할 수 있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답니다. 그래서 X. 5. 시, 군, 구청장은 부동산 거래 신고를 받은 때에는 부동산 거래가격 검증 체계에 의하여 그 적정성을 검증할 수 있다. 검증할 수 있다가 아니라 검증하여야 한답니다. X. 다 X고 하나만 O 올바른 것을 고르니까 153번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54번. 부동산 거래의 신고 절차 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경우 거래 당사자는 부동산 거래의 신고 의무가 없다. 맞습니다. 2. 부동산 거래의 신고는 전자문서로 된 신고서에 의하여 할 수 있다. 맞고요. 3. 부동산 거래의 신고는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매매대상 부동산 소재지에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4. 거래 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 계약에 관하여 신고한 내용 중 잔금 지급일이 변경되거나 거래 금액이 잘못 기재된 경우 정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런 경우는 정신 신청이 아니라 변경 신청입니다. 변경 신청. 그래서 X. 5.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에는 계약일, 실제 거래 가격 및 중도금, 잔금 지급일을 기재해야 한다. 맞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틀린 것을 고르니까 154번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 문제풀이 14강 시간이었고 144번부터 154번 문제를 함께 풀어봤습니다. 오늘도 문제 푸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